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저는 그 감정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네. 감정은 무의식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감정이 습관화되면 그것은 성격이 되고, 감정이 습관화된 것이 결국엔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감정이 일어나는, 그 감정이 생겨나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칼융 박사는 집단 무의식에서의 본능에서 찾았습니다. 그걸. 집단 무의식의 본능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단 무의식 하면 원형, 아니마, 아니무스만 이야기해요. 본능을 좀 밀어 넣습니다. 왜? 본능은 심리학적 용어보다는 약간은 생물학적 용어 같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칼융 박사가 사실 참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감정의 그 근원적인 힘, 네, 이 동원이 되는, 이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본능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집단 무의식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좀 우리 이해하고 가자고요. 집단 무의식은 전해지는 거고요. 공유되는, 한 문화권 안에서 같이 공유되는, 아니면 전 인류가 함께 공유되는 이제 그러한 무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 웃게 되고, 아이를 보면 만지고 싶고, 뭐 이런 것들도 집단 무의식이 될 거고요. 그죠? 뱀을 보면 도망가고, 밤이 되면 두렵고, 이것도 집단 무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은 보편성을 확보하게 되죠. 인간이라면, 같은 문화권이라면 당연히 함께 느껴지는 것, 공유되는 어떤 감성.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으로 표현되는 원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틀입니다. 틀, 그냥. 거기서 얼마나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내는지, 아니면 거기에 얼마만큼 깊이 있게 그것이 상징으로 차용되는지는 각각 조금씩 인간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체 그냥 틀이기 때문에 뱀 무서워, 밤 두려워, 강아지 귀여워, 뭐 이런 느낌 정도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틀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상징으로 표현되는 틀, 그것을 인식의 틀이라고도 해도 되죠. 자, 그러면 본능은 뭐냐? 본능은요, 몸을 인정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순수한 에너지죠. 가장 순수한 에너지요. 그죠? 배고프면 먹고요, 졸리면 자고요. 이거 본능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본능은요, 충동, 기억, 환상, 감정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집단 무의식 안에서요. 자, 그리고요, 이 본능은 동기화된 의지의 작용을 통해서, 동기화된 의지의 작용을 통해서 본능이 심리의 열등부에서 심리의 우등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동기화된 의지가 본능에 관여합니다. 그러면 열등한, 그러니까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심리의 영역이 있어요. 이게 심리의 열등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냥 호르몬이 다운되면, 어느 호르몬이 다운됐을 때는 기분이 좋아지고, 어느 호르몬이 많이 나왔을 때는 화가 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심리학에서 호르몬 되게 중요시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거는 심리의 열등부인데, 그러면 본능을 의지가 관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리의 우등부, 영성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어떤 참나라든지 영성, 그 다음에 불교 용어인 뭐 아트만, 인도 쪽 용어 아트만,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근원적 힘은 결국에는 본능에서 찾을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칼융 박사는 에고에서 셀프로 가는 과정을 개별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이 우리의 여행, 인생은 자기를 찾는 여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청년기보다는 중년기, 장년기 때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의식의 영역인 에고의 영역, 자아의 영역에서 무의식 저 깊이 있는 저 심층부에 있는 셀프, 진짜 자기를 찾는 과정은 개인 무의식 단계를 거치고 집단 무의식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에 도달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거기까지 쭉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에고의 힘은 아닐 겁니다. 에고는 원래 좀 변덕쟁이이기 때문에 하다 말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결국엔 본능이 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원형은 본능의 형태와 의미를 제공합니다. 상징이니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보고 어떤 그 경외심,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긴다. 맞죠? 그 다음에 불교의 만자를 봤을 때 마음의 평화와 자비를 느낀다. 그거 맞죠? 그죠? 그래서 원형은 본능의 형태와 의미를 제공합니다. 맞죠? 네. 자, 그렇게 되고요. 본능은 원형의 물질적 에너지가 됩니다. 그게 구현되는 힘이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집단 무의식에서 사실 조금은 소외됐던 이 본능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는 그 힘은 결국에는 본능. 거기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명상하시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과정도 결국에는 이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이 본능을 내가 의식화하는, 동기화하는, 그 동기가 아주 선한 동기. 예, 기왕이면 자비, 기왕이면 평화, 기왕이면 사랑. 이런 동기를 가지고 계속 의식화하시다 보면 나의 감정이, 나의 어떤 심리 상태가 열등부에서 우등부로 넘어가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성의 영향을 받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제가 자꾸 좋은 사람 되시기 위해서 명상하세요,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산책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시고 왜 자꾸 잔소리만 하지? 공사부는 맨날 뭐 명상하라는데 명상하면 졸립고 기도하라 그러면 혼내고 왜 저러지 저 양반? 이제 이해하셨나요? 네, 감정이 어디서 오는 것이며 그 감정의 근원이 본능. 예, 그 본능인데 우리가 그냥 쓰는 그 본능보다 조금 더 이 고등한, 예, 우수한, 우등한 영역으로 영성의 영역까지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는, 불교에서 바라는 어떤 해탈 열반,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의 평화, 그것도 분명히 이 욕망의, 이 본능의 에너지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요, 집단 무의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데 어쩌면 가장 외면받았던 그 본능에 대한 이야기,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드리자면 본능은 내가 동기로 관여시킬 수 있습니다. 동기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심리의 상태가 아니라 영성의 영향을 받는 심리의 상태, 조금 더 좋은 사람, 조금 더 멋진 사람이 되시고 싶다면 어떤 나의 그 본능을 자꾸 동기화하시는, 그리고 그 동기화할 때는요 원형의 영향을
원형을 차용하셔서 쓰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믿음이나 평화를 원하신다 그러면 집에 십자가를 갖다 놓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자비라든지 해탈이라든지 이런 걸 원하신다 그러면 어떤 뭐 불교의 만자라든지 불상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종교는 무조건 외면할 필요도 아니면 무조건 믿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유가 있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집단 무의식의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